네,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전체 6명을 지명했었던 피츠버그 스틸러스인데 1라운드 픽은 이제 민카 피츠패트릭을 들으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탑 100 픽 안에 스틸러스의 그 픽은 한 장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를 이렇게 뽑기에 원활한 환경은 아니었고,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빅벤의 후계자를 뽑기보다는 이제 빅벤을 좀 도울 수 있는 무기들을 뽑는 가운데 뭐 좀 실링이 높은 선수들을 위주로 좀 뽑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이번 시즌 성패는 결국 빅벤의 건강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뭐 어쨌든 개막전에 뛸 수 있는 몸 상태라고는 하는데 네. 과연 경기 감각 문제, 그리고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에이징 커브를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느냐가 뭐 이 스틸러스의 성적과 뭐 바로 직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라운드 49번이 첫 번째 픽이었고요. 노르데임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 체이스 클레이풀 선수를 뽑았던 스틸러스였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캐나다 출신이에요. 사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에요. 네. 그래서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또 자랐던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대학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레이더망 밖에 있던 선수라고 봐야겠죠. 예. 근데 좀 특이하게도 그 온라인에 자신의 하이라이트 필름을 올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본 이제 미국의 대학들에서 좀 오퍼들이 오면서 결국 이 노르데임에 진학을 했던 이 클레이풀 선수였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선수는 이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출신이고요. 미국이랑 캐나다 국경 근처에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100마일? 그러니까 이제 160km 정도가 좀 떨어진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하는데, 풋볼은 이제 8살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어렸을 때는 이제 BMX 자전거 있잖아요. 네. 네, 그 자전거를 타는데 좀 집중을 많이 했었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시절 올라와서 이제 러닝백으로 주로 뛰었는데 뭐 쿼터백도 보고 와이드 리시버, 라인베커, 세이프티를 다 본 굉장히 좀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에 이제 FBS가 있는 것처럼 그 캐나다에도 이제 캐네디안 칼리지 풋볼이라고 해가지고 이 CIS, 그러니까 미국의 FBS 같은 이제 이런 칼리지 풋볼 리그가 있는데 거기서 뛰는 걸 이제 좀 꿈꿨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갔죠. 뭐 이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키가 굉장히 커요. 193cm로 뭐 굉장히 장신 리시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팔 길이도 길고 뭐 점프력도 좋다는 평가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선수들은 좀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을 갖게 마련인데 40야드 대시 기록이 4.42초니까 스피드도 뭐 아주 탑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체격을 감안하면 굉장히 준수한 편이라고 해야겠죠. 예. 뭐 농구의 파워포워드 같은 리시버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말씀해 주셨던 장점들이 있지만 라우트 러닝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뭐 그 부분을 좀 보완한다면 NFL에서는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리시버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 슬랏 리시버 그리고 타이트엔드 포지션으로도 좀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제 전망이고, 예. 만약에 타이트엔드로 뛴다면 블로킹 능력도 중요한 부분인데 뭐 그 능력도 어느 정도 이제 갖췄다는 평가예요. 예. 그래서 19시즌에 지금 1037 리시빙 야드 13개 터치다운을 기록했으니까 뭐 기록적으로도 꽤 인상적인 시즌을 보냈던 클레이풀이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된다면 이제 주주 스미스 슈스터 선수와 함께 이제 짝을 지어서 와이드 리시버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사실 주주가 지난 시즌 굉장히 좀 외로웠었잖아요. 뭐 사실 스틸러스의 그 리시버 진이 좀 처참한 기록들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빅벤이 2주차에 시즌 아웃이 되면서 일단 쿼터백에 좀 안정적인 패스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던 점은 분명히 이제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토니오 브라운이 팀을 떠났고 주수 스미스 슈스터가 이제 상대의 넘버원 코너백을 상대로 좀 그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조금 이제 정체기를 겪었어요. 네. 그리고 뭐 부상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팀 내 리시빙 야드 1위가 735야드의 제임스 워싱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 내 리시빙 1위가 700야드 정도라면 굉장히 부진한 성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리시빙 터치다운도 5개를 기록한 디온테 존슨이 팀 내 1위일 정도로 사실 패싱 게임이 잘 되지 않았던 스틸러스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기록만 놓고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뚝배기 깬 친구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기록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메이슨 루돌프와 데블린 호지스의 이제 이렇게 뭐 안정적이지 않은 패스를 받으면서 이 스틸러스의 리시버진들이 좀 면역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제 빅벤이 오면 뭐 약간 이제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다가 이제 그게 풀렸을 때 좀 홀가분하게 막 아니 모래주머니도 아니죠. 이 정도면 거의 저 뭐지? 드래곤볼 보면 이 뭐냐 쇠 조끼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어쨌든 좀 족쇄가 풀린 네. 뭐 그런 거에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빅벤이 온다면 뭐 이 스틸러스의 기존 리시버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팀에 합류할 클레이풀도 좀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결국은 빅벤이 돌아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클레이풀 선수는 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좀 뭐 소개를 해드리면 그 대학 시절에 이제 팀의 그 주전 리시버로 이제 활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 팀의 주전 리시버가 되면 스페셜팀 스냅에서는 좀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몸살을 넣고. 그렇죠. 어쨌든 선수 좀 부상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감독도 스페셜팀에서 좀 뛰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 선수는 좀 굉장히 강한 의지로 끝까지 그 스페셜팀에 참여를 했었다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리시버여서 그 스페셜팀에서 당연히 리터너로서 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클레이풀 선수가 스페셜팀에서는 태클러로 활약을 했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래서 과연 스틸러스에 와서 또 뭐 본인이 스페셜팀에서 뛰겠다고 할지 뭐 그거를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굉장히 근성 있는 선수입니다. 체이스 클레이풀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3라운드 102번에 지명된 알렉스 하이스미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샬럿 출신의 엣지러셔인데 이 3라운드 102번이 이제 보상픽입니다. 이제 보상픽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 생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리그가 정한 이제 특정 포뮬러에 의해서 3라운드에서 이제 7라운드까지 보상픽이 주어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FA로 팀을 떠난 선수들의 연봉, 스냅 카운트, 그리고 이제 뭐 포스트 시즌 수상 여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분배를 하는 픽인데 다만 이 FA로 영입을 한 선수보다 FA로 이제 팀을 떠난 선수들이 더 많을 경우에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주어진 3라운드 102번 보상픽이 되겠고요. 알렉스 하이스미스 선수는 이제 6살 때부터 풋볼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농구를 사랑하는 농구인이었다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관심이 풋볼로 옮겨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주니어 시즌 앞두고 키가 5인치가 자랐다 그래요. 5인치라고 하면 이제 12.7cm인데 이게 1년 만에 자랐으니까 이제 포지션을 어쨌든 좀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미들 라인베커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옮겨갔고 뭐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래요. 뭐 그 대학 시절 초반에는 이제 라인베커에 더 가까운 역할을 수행했는데 네. 그 대학 후반부 그리고 프로에서는 좀 엣지 러셔로 좀 활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선수가 이제 좀 키도 늦게 자랐고 좀 이 재능을 이렇게 뽐내는 것이 좀 늦어서 그 유망주 중에서도 노스타 유망주, 그러니까 별을 받지 못한 그런 유망주로 평가가 됐고 FCS 프로그램에서 몇몇 장학금 제안을 받기는 했었는데 뭐 좋은 대학을 가기에는 시험 점수가 안 좋았고 다른 대학에서 받았던 장학금은 또 전액 장학금이 아니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경쟁 고등학교의 코치가 이 선수에 대한 비디오를 샬럿 대학교의 코치에게 보여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샬럿이 너 우리 학교 올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될 놈들은 어떻게든 돼요. 근데 이제 샬럿 대학 출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샬럿이 1부 리그인 FBS로 올라온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소속된 컨퍼런스도 파워5가 아닌 좀 비주류 컨퍼런스 소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뭐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시즌에 15개의 색 그리고 21.5개의 태클 포 로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스탯적으로는 분명히 컨퍼런스 내에서 지배자 역할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프로 무대에서도 좀 좋은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를 놓고 이제 클램슨의 다버 스위니 감독이 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본 최고의 선수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선수의 기량이 아직 실링에 도달하려면 한참 남았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이 선수가 정말 실링까지 성장을 했을 때 더 좋은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이제 뭐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스피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40야드 대시 기록이 4.7초인데 네. 이게 디펜시브 라인맨 중에서는 전체 4위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빠른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안타깝게도 이제 193cm에 109kg이에요. 그래서 네. 조금 이제 피지컬이 약간 부족하다는 뭐 그런 단점이 있는데 뭐 프로에 와서 약간 좀 벌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몸을 좀 키웠을 때 자신의 강점이었던 그 스피드를 잃지 않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운동 능력을 잃지 않고 근육을 붙이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스틸러스의 지금 엣지 러셔진을 좀 살펴보면 네. 버드 듀프리 그리고 TJ 와트 같은 좀 뭐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 분명히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듀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랜차이즈 태그를 붙여서 20 시즌에 일단 앉혀놨는데 뭐 1년 후에 또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알렉스 하이스미스 선수가 뭐 일단은 로테이션 멤버 정도로 좀 시작을 하겠지만 이제 팀의 주전 엣지 러셔로 좀 자리를 잡아줄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알렉스 하이스미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얘기를 이어가 볼 선수는 이제 4라운드 124번에 지명된 앤서니 맥팔랜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메릴랜드 출신의 러닝백인데 이 선수는 이제 체이스 형이랑 고등학교 동창이라 그래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4스타 러닝백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는데 메릴랜드 주 내에서도 체이스 형에 이어서 주 내 2위 유망주였다고 해요. 뭐 이제 그런 평가들을 바탕으로 이제 스틸러스에 지명이 됐는데 뭐 사실 스틸러스가 지금 제임스 코너라는 주전 러닝백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 약간 부침이 있었고 또 2020 시즌 이후에는 또 FA로 풀린다 그래요. 그래서 네. 코너와 뭐 스틸러스가 동행을 할 수 있을지 아직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좀 장기적인 대체자 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맥팔랜드 선수를 뽑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 선수는 이제 뭐 중심도 굉장히 낮게 잘 잡혀 있고 런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나고 거기다 풋워크가 간결한데 레터럴 움직임도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데 다만 이제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캐리를 많이 못 가져갔다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캐리가 250개 미만, 대학 시절 통산 캐리가 263개니까 캐리는 많이 못 가져갔는데 대신 이제 캐리랑 평균 야드가 6.8야드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받았을 때 굉장히 팀이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이제 기록에서 좀 인상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18시즌에 1000 러싱 야드를 돌파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캐리당 무려 7.9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18, 19 이제 2년 동안 이제 주전으로 뛰었는데 10 플러스 이상의 야드를 전진한 비율이 무려 23%라 그래요. 10 플러스 야드라고 하면 일단 최소한 버스 다운을 갱신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좀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러닝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이 선수랑 이제 유사한 선수가 델빈 쿡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4라운드 정도에서 뽑힌 게 델빈 쿡 선수가 이제 이 선수랑 비슷한 유형이었는데 델빈 쿡이 리그에서 통했고 어쨌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델빈 쿡이 성공했으면 이 선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뭐 뽑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음모론인데 마이크 톰린 감독의 장남이 이 앤토니 맥팔랜드 선수와 2019 시즌에 메릴랜드에서 동료로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동료를 뽑은 거죠. 네. 그러니까 친구네 아빠가 내 직장 상사다 이렇게 된 거네요. 뭐 네. 그런 이제 맥팔랜드 선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된 건데 예. 뭐 톰린 감독의 아들이 이 맥팔랜드 선수를 좀 강추한 게 아닐까 뭐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 예. 그 스틸러스의 새로운 쿼터백 코치인 맷 캐나다라는 분도
이 메릴랜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하다가 이제 예. 스틸러스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좀 지인들이 좀 좋게 얘기를 해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역시 미국도 학연지연이에요. 어쨌든 이제 앤서니 맥팔랜드 선수가 4라운드 124번에 지명이 됐습니다. 메릴랜드 출신의 러닝백이었고요. 그 다음 뽑힌 선수가 4라운드 135번에 지명이 된 케빈 더슨 선수입니다. 이 선수 루이지애나 출신의 가드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민카 피츠패트릭의 트레이드 때 많은 픽들을 주고 픽을 하나 받아왔는데 그 픽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 썬벨트 컨퍼런스 출신이니까 네. 뭐 이 선수도 약간 이제 비주류 이제 리그에서 온 선수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어쨌든 런 블락킹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는 평가예요. 그래서 물론 경쟁력이 낮은 컨퍼런스였다는 점은 감안을 해야겠지만 네. 그 프로풋볼 포커스의 그 가드 포지션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매긴 런 블락킹 지표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쌍둥이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쌍둥이 형 케니 더슨이랑 같이 풋볼을 시작을 했는데요. 풋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대단한 풋볼 집안은 아니지만 근데 큰애 삼촌 데니스 맥킨리는 이 풀백 포지션이었는데요. 1999 드래프트에 6라운드 206번으로 지명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4시즌을 애리조나에서 뛰었었는데 2003년에 마약 밀매하다 걸려가지고 뭐 어찌됐든 이제 마약을 밀매하다 걸려서 이렇게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아무튼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때 풋볼 감독이어서 1학년 때부터 학교 대표팀으로 뛰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찬스. 아니 뭐 이 선수도 잘했겠죠. 기본적으로 잘해야 뛸 수 있긴 한데 어찌됐든 아빠의 후광이 없지 않았다.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이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고 나서 그 쌍둥이 형인 케니는 이제 D라인 쪽에서 뛰었고 케빈은 이제 O라인에서 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엔 투스타 오펜시브 가드로 평가를 받았고 LSU를 제외하고는 루이지애나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장학금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루이지애나 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또 쌍둥이 형인 케니는 이제 니콜라스 스테이트로 이제 진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학은 좀 갈라진 형제였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선수는 이제 파워 굉장히 뛰어나고 특히나 이제 런 블락킹에 굉장히 좀 일가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런 게임에 좀 강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츠버그의 스킴이랑도 굉장히 좀 잘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피츠버그의 오펜시브 라인맨 좀 상황을 살펴보면 네. 지금 뎁스 차트에 주전으로 올라와 있는 그 5명 중에 4명이 30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 피츠버그의 오라인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평가지만 뭐 이 선수들이 전부 다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좀 세대 교체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케빈 도슨 선수가 뭐 그 세대 교체의 좀 핵심 피스가 돼준다면 뭐 스틸러스로서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고 그 지금 라이트 가드 디 카스트로는 좀 확고한 주전인 반면에 레프트 가드 포지션에서는 이렇다 할 좀 주전이 없는 스틸러스예요. 그래서 사실 라몬 포스터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은퇴를 했고 뭐 스테판 위스뉴스키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는 뭐 한 번도 NFL에서 주전으로 뛰어본 적이 없는 좀 저니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확고한 레프트 가드 그 주전이 없는 스틸러스에서 이 케빈 도슨 선수가 한번 뭐 도전장을 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이 선수에 대한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자 컴바인을 보통 이제 받은 선수들이 이제 지명을 좀 먼저 받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컴바인을 안 받는 선수들도 어쨌든 지명이 될 텐데 이 선수가 이번 드래프트를 앞두고 이제 컴바인을 받지 않은 선수 중에 가장 먼저 지명이 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이 안 받았다기보다 네. 초청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사실 컴바인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컴바인 초청장을 받지 못했던 선수 중에 가장 먼저 좀 드래프트의 영광을 안게 된 이 도슨 선수였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4년 차에 이제 그 올 아메리칸에 선정이 된 것이 좀 주연 요인이지 않았나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수에 대해 좀 재밌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이 선수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그 경기 중에 트래시 토킹을 하는 거를 굉장히 즐긴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트래시 토킹이라고 하면
뭐 상대를 좀 조롱하거나 네. 뭐 약간 뭐 욕설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모님 욕 그리고 이제 여동생. 그러니까 알죠? 그 지네딘 지단한테 예전에 이제 그 마테라치. 네, 마테라치가 해가지고 지단이 이러면서 박치기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 그런 식의 트래시 토킹인 거죠 어쨌든. 뭐 보통 뭐 가족들의 안부를 네. 물어본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이 케빈 도슨의 트래시 토킹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 자신의 팀의 공격이 좀 잘 먹혀서 상대 수비가 이제 대처할 수 없게 된 시점에서 그 우리 팀의 공격 작전을 말해주는 방식으로 트래시 토킹을 한다 그래요. 이게 대학 때는 괜찮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프로 오면 굉장히 좀 곤란하거든요. 어쨌든 팀의 어떤 작전이 유출이 된다. 그러면 이번 주만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도 경기를 할 거고 이게 점점 다른 팀에게 유출이 되게 될 텐데 이건 어쨌든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만약에 하다 걸리면 옛날에 그 마리오 발로텔리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한테 끌려가서 화장실에서 멱살 잡힌 적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그 공격 작전을 말해준다는 건지 저도 좀 뭐 완벽하게 찾지는 못했는데 네. 뭐 사실 이미 플레이가 벌어진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약간 그런 유출의 염려는 좀 없지 않을까? 뭐 어쨌든 일단 플레이가 이뤄진 후니까 네. 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도슨의 의도는 상대가 알고도 당했다는 모욕감을 주기 위한 뭐 그런 술수라고 해요. 확실히 좀 똘끼가 있는 친구네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그 스틸러스가 지난 시즌에 이제 브라운스와 그 뚝배기 사건을 일으키면서 지금 좀 감정적으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스틸러스와 브라운스의 경기에서 만약 이 도슨 선수가 이 자신만의 그 독특한 트래시 토킹을 한다면 네. 또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까? 뭐 이런 상상을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럼 게럿이 또 쫓아가고 결국엔 또 출장 정지를 받고 약간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뭐 게럿은 일단은 경고를 세게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 한 번 더 사고를 쳤다가는 이제 커리어가 영원히 끝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잠자코 있어야 되는 게럿을 이 도슨이 만약에 도발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뭐 한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 이제 메이슨 루돌프가 만약에 또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재밌겠네요. 뭐 어찌됐든 이제 좀 똘끼 있는 친구 케빈 도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6라운드 198번에 지명된 앙투안 브룩스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제 메릴랜드 출신의 세이프티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이 고교 시니어 시절에 발목 골절, 왼쪽 손목 골절을 동시에 당하면서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그래요? 저도 그 부상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보통 뭐 저희가 NFL 경기에서 뭐 선수들 부상을 당하면 뭐 닥터나 뭐 동료들의 이제 부축을 받고 일단 이 사이드라인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브룩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앰뷸런스가 들어왔다고 해요.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부상을 당했고 네. 그러면서 사실 선수 생명의 위기까지 갔었는데 뭐 다행히 좀 잘 회복을 해서 뭐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 어쨌든 6라운드 198번 뭐 좀 늦은 픽이긴 하지만 어쨌든 NFL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선수가 원래는 굉장히 좀 촉망받던 유망주였습니다. 이게 투스타 유망주로 평가가 되기는 했었지만 시니어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20개가 넘는 대학의 오퍼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골절상을 입으면서 대다수의 대학들이 발을 뺐고 이제 버팔로랑 매사추세츠 이 두 개의 대학만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고향이 원래 메릴랜드거든요. 메릴랜드 대학에서 사이닝 데이를 며칠 앞두고 라인베이커로 이제 오퍼를 하면서 이 메릴랜드를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는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완성이 되어 있고 뭐 전사적인 기질 그리고 동물적인 본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뭐 다쳐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포지션 어떤 포지션에도 조금 애매한 그 예전에 이제 트위너라는 이제 표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포지션에 갖다 놔도 좀 사이즈가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켈백, 뭐 슬랏 코너백, 뭐 네. 스트롱 세이프티 뭐 이런 포지션들을 좀 병행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어찌됐든 이제 고교 시절 굉장히 큰 이 위기를 넘고 NFL까지 온 만큼 이 선수가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풋볼에 대한 간절함이 그만큼 있는 선수일 거기 때문에 네.
뭐 프로에서도 좀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가길 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앙투안 브룩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뽑힌 선수 7라운드 232번에 지명이 된 카를로스 데이비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네브래스카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버커니어스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선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쌍둥이인데 동생 칼릴 데이비스가 6라운드 194번으로 버커니어스에 뽑혔고요. 이 선수가 이제 피츠버그에 뽑혔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동생 칼릴 데이비스와 함께 이제 9개월 때 입양이 됐었고요.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입양이 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부모님이 새로 이름을 붙여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생과 함께 이제 풋볼을 시작을 했고 대학도 패키지 딜로 네브래스카로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형제가 뭐 수영, 육상, 풋볼 등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하면서 네. 만능 스포츠맨으로 이제 성장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둘은 가장 좋은 친구이면서 또 가장 좋은 경쟁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먹는 거, 예. 그다음에 뭐 집에서 하는 우노 같은 이제 카드 게임을 하면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부모가 뭐 예를 들면 치킨을 먹을 때도 뭐 형은 4개 주고 동생은 3개 주고 이러면 이제 좀 난리가 나서 항상 좀 같은 숫자의 음식을 뭐 줬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입양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제 흔하게 있는 문화는 아니니까 뭐 저희도 잘은 모르지만 이제 뭐 책이나 뭐 TV를 통해서 좀 접한 것들을 통해서 좀 유추를 해보면 이 입양을 한 부모들이 그 자식들에게 이제 입양을 한 사실에 대해서 좀 전달할 때가 가장 좀 어렵고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데이비스 부모도 이제 그 타이밍이나 뭐 어떻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될까, 그다음에 이제 데이비스 형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이 많았는데 네. 그 부모가 이제 한 15분 정도 좀 뭐 입양은 뭐고 이제 너희들 어떻게 입양을 하게 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더니 이 두 쌍둥이가 딱히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뭐 그 얘기는 알겠고 우리 그냥 디저트 먹으면 안 되냐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멘탈이 강한 거죠. 아니면 멘탈도 강한 건 강한 건데 얘네들이 눈치를 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우리 가족과 엄마랑 아빠랑 나랑 뭔가 좀 안 닮았어. 예를 들면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기존에 이제 딸 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 둘이 있는데 누나들은 닮았는데 왜 우리는 엄마 아빠랑 안 닮았지?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 킹리적 가심을 했을 수가 있다.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성숙하게 뭐 받아들인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어찌됐든 이제 멘탈 하나는 굉장히 좀 단단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카를로스는 이제 육상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재능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특히 재능이 있었던 건 원반 던지기라 그래요. 원반 던지기에서 미국 1등 찍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올림픽에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동나이대 중에 1등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이 안에서도 수능 똑같이 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전국 1등부터 꼴찌까지 나올 텐데 사실 이거 뭐 반에서 1등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전교에서 1등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1등이다? 와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뭐 40야드 대시 기록이 4.82초니까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 치고는 이제 스피드가 강점인 선수예요. 네.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과 이제 싸우면서 뭐 나머지 한 손으로 이제 상대 러닝백을 저지할 수 있는 파워와 손기술도 좀 보유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예. 근데 이제 반면에 뭐 패스러시 스킬은 조금 떨어져서 이제 상대가 러싱 공격을 해올 것 같은 이제 스냅에서만 좀 활용도가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무게 중심이 좀 높아가지고 오라인들과 싸울 때 그런 점에서 좀 약점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NFL 레벨에서의 실링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7라운드 232번 선수니까 네.
사실 주전으로 이제 성장하고 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동생도 이제 6라운드에 NFL에 데뷔를 하게 됐고 뭐 형도 7라운드에 이제 스틸러스로 오게 됐으니까 두 형제가 또 건전한 경쟁 그리고 또 건전한 뭐 서로 조언을 주고 받으면서 NFL에서 좀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가기를 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칼로스 데이비스 선수까지 스틸러스의 픽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 참 뭐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빅벤이 돌아오는 것에 맞춰진 이제 드래프트를 했는데 결국 이제 빅벤의 건강 여부 그리고 사실 건강하기만 하다면 뭐 기량은 사실 의심할 선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만큼 이제 빅벤의 건강 여부 그리고 돌아왔을 때 실전에서 원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지구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일단 레이븐스는 뭐 언제든 슈퍼볼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승 후보고 브라운스도 이제 오프 시즌을 좀 성공적으로 보내면서 뭐 스틸러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뭐 벵갈스도 이제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어쨌든 탑 유망주 쿼터백인 조 보로를 뽑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스틸러스가 만약에 빅벤이 나중에 은퇴할 시기가 되면 벵갈스가 이제 그때는 어떤 지구의 패권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스틸러스는 좀 이번 드래프트에 임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빅벤의 대체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게 스틸러스의 이제 뭐 중점 과제라고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어지는 영상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대한 드래프트 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